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망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오늘은 좀 예술 쪽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바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망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로는 예술 쪽에 계셔서 그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제가 이제 사실 갤러리 쪽 업계에 인연이 되게 많아요. 오, 그래서 그림. 현재 갤러리 쪽 일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술 업계에서 들었던 괴이한 이야기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예. 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망키님께서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이 예술계통 쪽이 좀 좁잖아요. 아,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한테 여쭤보니까 흔쾌하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나오게 됐고요. 예.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는 그냥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망키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똘순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래서 똘순이는 40대 여성이고 이제 집안이 되게 부유해요. 그래서 외가, 친가 다 부유한데 이제 특히 외가에서는 집안 대대로 사업을 크게 하면서 이제 미술품 같은 거를 이제 증여받은 게 꽤 있었대요. 그 중에서 이제 미술품을 수집하는 게 똘순이의 가장 큰 취미가 되기도 하고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그 2012년도에 방영했던 신사의 품격에서 김정난 아시죠? 아, 왜? 그 배우님? 네, 김정난 배우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엄청 고급져 보이고 좀 40대 여성분 같지도 않고 관리도 엄청 잘하시고 또 되게 매너 있으신 그런 고객이셨는데 이분이 집도 되게 넓은 평수의 고급 아파트에서 사시고 남편도 전문직에 계시고 이제 남부러울 거 없는 그런 여성이셨는데 이제 장기간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옛날에 잠깐 언급해 주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다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걸 듣고서는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갤러리사에서는 똘순이가 떴다 하면 오늘은 장사 끝내도 되겠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다 하면 몇백이든 몇천이든 몇 억이든 그냥 크게 턱턱 사가는 큰손 고객이세요. 몇 억도? 네, 그냥 사세요. 마음에 들면 그냥 사세요. 본인이 이제 취미로 그림을 사서 그리기도 하고 개인 화실이 있을 정도니까 미술을 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림을 살 때 엄청 꼼꼼하게 검수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훼손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반품을 합니다. 그런 세심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갤러리 직원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깐깐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똘수님이 원래 이러진 않았어요. 사실 몇 년 전에 겪었던 일화가 있으셨어요. 미술 작품도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유화, 인물화, 수채화, 추상화, 팝아트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미술 업계가 유명한 작가들도 많겠지만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도 엄청 많아요. 미술을 이제 아는 세계에서는 A라는 작가의 이름을 좀 안다 싶으면 보통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듣보잡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진짜 인지도가 급상승하지 않는 이상 이 작가의 명성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돌비님 미술품 가치가 확 오르는 순간이 언젠지 아세요? 언제일까요? 일단 유명 인사가 구매를 했거나 작가의 그림이 많이 팔리는 등의 이유도 있지만 가장 많이 금액이 뛰는 건 작가가 사망했을 때예요. 더 이상 구할 수 없을 때. 네, 맞아요. 작가가 사망하면 더 이상 작품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한정판이 돼버리는 거죠. 그중 지금은 없어졌는데 갤러리에서 구매했던 그림이 있었어요. 갤러리도 유명한 곳은 장사가 엄청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이너한 곳에서 이제 작품을 흥정받아서 사면 현재 시가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곳을 소개받아서 찾아갔던 거예요. 왜냐면 똘순이는 그림의 가치보다는 마음에 드는 그림들을 이제 골라서 사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한 곳들도 찾아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인물화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이제 그림들을 다 봤대요. 인물화 위주로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어떤 그림을 딱 봤는데 그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예. 그 인물화 자체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알 수도 있을까봐 그런데 약간 성모 마리아 같은 편안한 느낌의 그림인 거예요. 네, 그런 이제 편안한 느낌의 그림이고 되게 그림의 색깔도 화사했어요. 그리고 작가는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 미술 업계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작가의 그림이었고 이 작가의 그림을 좋은 가격에 쇼부를 봐서 기분 좋게 구매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작가의 그림을 샀으니까 이제 탁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림이 요즘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훼손될까봐 액자에다가 넣어서 그림을 전시를 하고 그 그림을 그렇게 보내줘요. 앞에 이제 검수할 때 잠깐 꺼내가지고 보여주고 진품 증명서랑 같이 해서 이제 탁송을 해줍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그림을 집으로 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 그림이 꽤 커요. 한 50호 정도라서 식탁 정도의 크기인데 엄청 크네요. 네, 엄청 커요. 그래서 화사하게 햇볕이 비치는 거실에다가 이제 걸어놨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은 거실에서 딱 보일 수 있게끔 이제 들어오면은 딱 보이는 정도의 그 위치에다가 걸어놨는데 그 이후로 똘순이가 기이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로는 꿈을 꾸는데 할머니한테 엄청 꼰나는 꿈을 꿨대요. 근데 사실 똘순이가 할머니가 한 번도 혼내신 적이 없어요. 장녀인데 예. 되게 예뻐해 주셨고 올 때마다 용돈도 주셨고 정말 귀하게 컸대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할머니가 자기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결혼 선물로 증여해 주신 집이래요. 그 정도로 예쁨을 받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근데 할머니가 꿈에 나온 적이 없었는데 심지어 혼나는 꿈을 꾸니까 일어나서도 생생했대요. 깜짝 놀란 거죠. 할머니가 왜 나를 이렇게 혼내신 거지?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 일주일 뒤부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남편이 취미가 낚시를 하는 거래요. 예. 저수지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필이면 교통사고로 크게 깁스를 하게 돼요. 근데 좀 얼마나 크게 사고가 났냐면 낚시하고 이제 내려오다가 나무를 박아서 보닛이 완전히 구겨진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전손 처리를 했대요. 다행히 이제 생명의 지장은 없었는데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똘순이가 아들이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애가 시름시름 앓더래요. 근데 이제 똘순이가 매년 가족들이 건강검진도 받고 아이도 당연히 건강했는데 애가 갑자기 아프니까 너무 이제 놀란 거예요. 집 근처 대학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고 살짝 빈혈기가 있다라면서 철분제를 처방해 준 거예요. 근데 똘순이 입장에서는 빈혈기가 있다는 그조차도 불안한 거예요. 내 애가 혹시라도 백혈병의 초기 증상이면 어떡하지? 이 느낌인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움과 동시에 본인한테도 이제 안 좋은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네. 본인한테는 아픈 건 아니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차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길 한복판에서. 그래서 보험사를 이제 불러서 한복판에서 견인을 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에 있는데 집 천장에 누수가 돼가지고 크게 공사를 해야 되거나 뭐 자잘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이제 미술품에 조예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비싼 식물도 되게 많이 키워요. 식물조차. 예. 이 식물도 되게 귀한 종류들을 많이 키워요. 예. 그냥 식물 하면은 비싸봤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잖아요. 이파리 하나에 뭐 몇백만 원짜리 있던데요? 네, 몇 천만 원짜리 식물들을 턱턱턱 사서 관리를 엄청 해주셔요. 근데 그 멸종했던 식물들이 갑자기 병에 도져서 말라 죽었대요.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에 이제 불화가 닥치기 시작하니까 너무 이상하더래요, 이 돌순이가. 그래서 남편한테 좀 상의를 했대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지금 정상적인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남편이 이제 말을 안 했는데 말을 꺼내는 게 뭐냐면 교통사고 났었던 상황을 설명을 해줬대요. 낚시터를 이제 내려오는데 남편이 그게 초행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낚시를 취미로 하니까. 근데 나무를 들이받았는데 사실 자기는 나무를 들이받은 적이 없대요. 기억 속에는. 그냥 운전을 하는데 뭔가를 툭 쳤대요.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바로 이제 내렸대요. 뭘 쳤는가?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리고 뭐지? 내가 뭘 친 거지? 하고선 이상하다 싶어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나무가 튀어나와서 들이받은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도로변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나무를 들이받아서 이제 에어백이 터지면서 그렇게 다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런 현상들조차 나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똘순이도 이상하다 싶어서 잠에 들었대요. 그렇게 얘 무당이라도 불러야 되나 어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잠에 들었는데 그날 또 할머니한테 혼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엄청 소리 지르면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화들짝 놀라서 깬 거예요.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식은땀이 이제 나니까 주방으로 좀 나가서 물 한 잔 좀 마셔야겠다 하고선 나갔는데 네. 이제 주방으로 가면은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살짝 대각선면으로 이제 거실이 보이고 그 그림도 보여요. 근데 그 그림 속 여자가 웃고 있는 표정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인자하게 웃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진짜 눈이 휘어질 정도로 사악하게 웃는 그런 표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확인해 보려고 불을 켰대요. 근데 자기가 잘못 본 건가 싶을 정도로 그림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림 앞에 그냥 서 있는데 소름이 그냥 쫙 돋더래요. 자기가 그 미술관에서 봤던 그런 인자한 느낌이 아니라 소름이 돋더래요. 그냥 서늘한 그런 느낌. 그래서 똘순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밤을 새고 아침이 밝았어요. 예. 그리고서는 이제 집이 잘 산다 했잖아요. 잘 사는 집안은 샤머니즘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돌순이 집안도 어릴 적에 어머니가 이제 큰일이 있으면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고 뭐 큰 행사하면서 기도를 엄청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통해서 뭐 이모, 삼촌 다 통해서 무당을 3명 정도 소개를 받았대요. 그리고 만났대요. 예. 근데 첫 번째로 만났던 무당은 그냥저냥 믿음이 잘 가지 않더래요. 느낌이 안 갔대요. 그래서 두 번째를 만나러 간 거죠. 근데 두 번째 무당이 똘순이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건 제가 해결할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얘기하면서 영역이 강한 다른 사람을 소개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무당을 만나러 갔더니 두 번째 무당의 신엄마였던 거예요. 예. 네, 거리가 좀 멀었대요. 한 집에서 100km 정도 거리를 찾아간 거죠. 딱 법당에 이제 들어갔대요. 근데 신엄마라고 하니까 나이가 되게 좀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하고선 들어갔는데 나름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이 이것저것 물어봤대요. 혹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온 거냐? 맞다. 이러면서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해주고 꿈에서 할머니한테 계속 혼나고 있다. 혹시 할머니가 조상이 노하셔서 지금 우리 집에 불화가 닥친 건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긴가민가한 표정을 짓더래요. 집에 한번 방문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기운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원흉을 찾아야 된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오셔라 하셔서 며칠 뒤에 이제 약속을 잡고 무당이 집으로 방문을 했대요. 근데 그 거실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 이후로 거실에 있는 그림을 뺐대요. 좀 소름 돋아서. 그래서 미술품이 이제 가득 있는 창고에다가 그냥 넣어놨대요. 근데 이제 그 무당이 집을 싹 스캔하더니 갑자기 미술품이 있는 창고로 먼저 가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 방 안을 샅샅이 보는데 그때 그 그림을 탁 보더니 이 그림 한번 까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예. 이거 혹시 언제 들어온 거냐고. 그래서 이거 한 3개월 정도 됐다. 근데 왜 그러시냐. 이거 그림 액자 이렇게 분리하면은 좀 훼손될 우려도 있고 이런데 왜 그러시냐. 일단 똘순이가 물어봤대요. 자기가 봤을 때 이 그림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되게 이 그림이 느낌이 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림이 좀 크니까 일하시는 분, 남자분을 이제 불러가지고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 액자와 캔버스지를. 근데 그림이 딱 나왔어요. 근데 그게 그림이 캔버스지에 이제 그리면은 뒷면은 보통 하얀색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뒷면을 확 보는 거예요, 무당이. 근데 그냥 멀리서 보면은 그냥 하얀색의 그냥 캔버스지인 줄 알았는데 불빛에 이제 비춰서 보니까 무언가가 붙여져 있고 흰색 물감으로 덧칠해 놓은 게 보이더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검은색으로 뭔가를 써놓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부적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부적을 붙여놓고서는 흰색 물감으로 덧댄 거였어요. 모르게. 예, 이거다. 딱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부적이 얼마나 강하게 덧대어 붙여져 있으면 떼지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이거 버려야 된다고 딱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붓으로 해결할 건 아니고 이 그림을 버리고 더 이상 이 저주가 못 날아오게 평강에 부적 하나 두고서는 빌 수밖에 없다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그림에 너무 원한이 많다고. 근데 이 그림이 몇 천만 원짜리인데 버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갤러리에 찾아가서 환불을 요구해요. 액자 뒤에 이런 부적이 있었고 왜 이런 것도 검수를 안 해줬냐. 좋은 의도의 부적도 아닌 것 같다. 네. 환불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구매한 지도 몇 달이 지났고 규정상 사실 환불의 조건은 안 돼요. 아, 네가 붙였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 갤러리사도 이거 절대 환불 못 해준다. 우리 환불 못 해준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똘수님이 목소리로 이기지 않아요. 바로 법적 대응을 한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을 했대요. 예.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갤러리 쪽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이제 참고조사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갤러리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네. 아마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왜 그랬나 봤더니 이 작가가 살아생전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렸대요. 근데 지금 이 갤러리에서만 자기 그림을 사줬었는데 판매를 맡겨놓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돈을 후려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림이 1,000만 원짜리 그림인데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쥐어주고 헐값에 사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나머지 900만 원은 갤러리사에서 그냥 먹어버리고. 근데 작가들이 힘이 없어요. 아, 그 그렇겠죠. 갤러리에서조차 사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데요. 네. 요즘엔 그런 불공정 거래는 안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암암리에 그런 갑질이 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규정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닐 거니까. 예, 그렇죠. 요즘에는 규정이 딱딱딱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었으니까 그냥 1,000만 원짜리 그림을 50만 원에 사도 할 말이 없고 이런 거였죠. 근데 이제 갤러리의 그 직원의 이 이야기하는 게 이 작가가 살아생전 갤러리 대표와 불화가 정말 많았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작가가 일부러 붙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환불에 대한 이 분쟁은 2년 동안 진행됐대요. 와. 근데 결국에 이제 법원에서 똘순이의 편을 들어줬어요. 다행히. 그래서 환불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 뒤에 갤러리를 다시 지나가면서 봤는데 폐업한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폐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의 행방은 이제 볼 수가 없고 작가의 그 그림은 다른 갤러리에도 몇 개가 걸려져 있기는 한데 이 부적이 붙여져 있는 건지 아니면 부적을 떼고 둔갑해서 팔았는지 아니면 그냥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똘순이가 샀던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의 행방도 사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대요. 그러니까 갤러리사에서 이제 들고 갔는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방문했던 그 신엄마의 추측은 이런 거예요. 화빅이 사실 자기 그림이 팔릴 거라 생각을 못하고 고객한테 살을 날린 건 아니고 갤러리 대표한테 저주를 하고 싶어서 붙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대요. 네. 이 부적을 계속 두면은 장세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불화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붙인 건데 하필이면 재수없게 똘순이가 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꿈에 나오셨던 할머니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살아생전 똘순이를 그렇게 예뻐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수호령 같은 존재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똘순이만 다치진 않았다고 했잖아요. 똘순이의 주변에 있는 것들만 다쳤다는 거지. 그것도 할머니가 지켜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의도치 않은 그 살이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똘순이의 가족들도 더 크게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 예. 할머니가 막아준 게 아닐까 이런 지금 추측을 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깨우침을 주신 게 아닐까 하고 이제 할머니한테 감사를 하면서 그림을 살 때마다 조심스럽게 이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네.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겠지만 네. 이 업계 쪽에서도 좀 유명한 그런 그림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림이 팔려서 갔는데 자꾸 되돌아오는 그림들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귀신이 나온다 뭐 이런 소문이 들린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국내에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해외에는 있어요. 해외에 있다고요? 네, 프랑스에 있습니다. 어? 네, 프랑스가 예술의 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이나 아니면은 이 미술품, 조각상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일화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번에 프랑스 출장을 다녀오면서 좀 들었던 일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또 그 프랑스 다녀오시고 직후에 바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죠? 아, 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왕키님. 아, 그래서 시차도 오늘 좀 있었을 말을 텐데.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너무 말씀 잘 해주셨고 절대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예술 작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또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왜냐면 이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또 작가의 혼이 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을 텐데 오늘의 또 한 사례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엄청나게 뭐 자극적으로 귀신이 엄청나게 무섭게 나와서 사람을 해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작가가 노린 거는 그 갤러리 쪽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갤러리에서 다른 쪽으로 팔았을 때 그 그림이 팔렸을 때까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자기 그림이 팔릴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